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전자형이 이런 사람의 유전형질에 대한 자료입니다. 기억과 니은, 디귿은 각각 A, B, D에 의해서 결정되고 우열관계가 분명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에서 디귿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에 존재합니다. 그러면 얘들이 같이 움직일 일은 없다 라는 걸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유전자형이 이런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적어도 두 가지 형질에 대한 유전자형을 열성 동형 접합성으로 가질 확률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한번 볼게요. 우성 동형 접합 A로 예시를 대면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성 이형 접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열성 동형 접합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열성 동형 요거에 대한 거죠. 자, 그럼 적어도 두 가지 열성 동형을 가진다는 얘기는, 자, 우성 동형 하나에 열성 동형 두 개를 가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우성 이형 접합 하나에 열성 동형 두 가지를 가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셋 다 세 개를 가진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것만 계산해 주면 돼요. 자, 먼저 우성 동형 하나가 나올 확률부터 계산하면, 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게 A로 예시를 들었을 때 4분의 1, 4분의 2, 4분의 1 이렇잖아요. 자, 그럼 요거 가지고 바로 하면 돼요. 자, 왜냐면 B, D 동일할 거거든요. 자, 그럼 우성 동형 나올 확률 4분의 1, 그리고 열성 동형 나올 확률, B에서 나올 확률, D에서 나올 확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게 A든 B든 D든 이렇게 반복될 거니까 3번일 겁니다. 64분의 3이겠죠. 자, 그 다음 우성 이형 접합성 하나에 나머지는 동일하게 열성 동형일 때, 그리고 이 경우가 A, B, D 각각 있을 거니까 64분의 6이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 셋 다 열성 동형이니까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 돼서 64분의 1이네요. 전체 합하면 64분의 10이 돼서 32분의 5가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9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사람의 유전형제 가에 대한 자료이고요. 가를 결정하는 데 관여하는 세 쌍의 대립유전자는 서로 다른 염색체. 역시나 이것도 독립유전이기 때문에 좀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고, 그리고 다인자 유전 형질이겠네요. 가의 표현형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유전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고,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유전자 수가 다르면 표현형도 다르다고 합니다. 그림은 어떤 집안의 유전 형질 가에 대한 가계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구성원 1에서 6의 가의 표현형은 나타내지 않았으나 모두 같대요. 표현형이 모두 같다는 얘기는 대문자 수가 같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5의 유전자형은, 즉 3개네요, 대문자. 그리고 여기도 대문자 3개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이미 하면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억부터 바로 제끼고 시작할게요. 가 유전은 복대립이 아니라 다인자 유전이죠. 그래서 다인자 유전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밑에 5하고 6 사이에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이건 계산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5에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부터 한번 볼게요. A는 줄 수 있는 게 A밖에 없네요. 라지 A밖에 없고요. D도 스몰 D밖에 못 줄 거고요. 다만 B는 라지 B 또는 스몰 B를 줄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만 6번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이제 A가 나올 수 있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A가 나올 수 있는, 자녀에게서 A가 나올 수 있는 건 최소 한 개는 나올 거고요. 스몰 a랑 결합했을 때, 그리고 2개까지도 나올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B 같은 경우는요, 라지 B 0개가 나올 수도 있네요. 스몰 B가 결합하면. 그리고 1개, 2개까지 나올 수 있고요. 자, 그리고 D 같은 경우에도, 자, 5가 스몰 D밖에 못 주기 때문에 스몰 D랑
라지 D가 결합하면 1개일 거지만 스몰 D 스몰 D가 결합하면 0개겠네요. 그러면 0개 또는 1개니까 전체적으로 더했을 때 최소 1개부터 시작해서 최대 5개까지 총 표현량 5가지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니은에서 최대 5가지라고 했으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문자가 3개, 그러니까 부모랑 같은 3개를 가질 확률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를 기준으로 A가 1일 때 B, 자, 써놓을게요. D 이렇게. 자, A가 1일 때 B가 1, D가 1이면 3일 거고요. A가 1일 때 B가 2, D가 0인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나올 게 없잖아요. 그러면 A가 2일 때 B가 0, D가 1인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2일 때 1, 0인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럼 요 경우들을 다 더해주면 돼요. 자, A 같은 경우에 지금 2분의 1의 확률이죠. 2분의 1.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때는 똑같이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요 형태. 이거 써놓고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렇게 나올 거니까 2분의 1, 2분의 1 각각 나올 거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요게 4분의 1 대 2분의 1 대 4분의 1. 그리고 D 같은 경우에도 D 대 이렇게 돼서 얘는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계산 다시 넘어가 볼게요. 자, B가 하나인 확률이니까 2분의 1일 거고요. 그리고 D가 하나의 확률도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8분의 1 나올 거고요. 자, A가 1개일 확률 2분의 1, B가 2개일 확률 4분의 1 되겠죠. 그리고 D는 0이어야 되니까 2분의 1 되겠죠. 그럼 16분의 1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개일 확률이니까 역시 2분의 1이고요. B가 0개일 확률은 4분의 1. 그리고 D가 1개일 확률 2분의 1. 그럼 얘도 16분의 1일 거고요. 자, 그 다음 2분의 1 곱하기 1개일 확률 2분의 1 곱하기 0개일 확률 2분의 1. 그럼 8분의 1 되겠습니다. 그럼 요 4개의 경우를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6분의 6이 돼서 8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귿은 틀린 문장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또 철수네요. 철수네 가족 구성원의 유전백 기억과 그다음 정록생명에 대한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유전백 기억은 성염색체에 있는 대립유전자 A와 A-에 결정되고요. A는 A-에 대해 우성이고, 정록생명은 대립유전자 B, B-에 결정되고, B는 정상 대립유전자이고, B-는 정록생명 대립유전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철수네 집안의 유전병 기억과 정록생명 유전에 대한 가계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철순의 가족 구성원의 핵형은 모두 정상입니다. 핵형은 모두 정상이라고 나와 있고요. 부모의 생殖세포가 형성될 때 비분리가 일어난 정자와 비분리가 일어난 난자가 수정되어 남자인 철수가 태어났습니다. 이때 비분리는 각각 성염색체에서만 1회씩 일어난 상태입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봐야 하는데요. 자, 이 문제에서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가 형하고 철수하고 성별이 같은데 지금 발현된 게 각각 좀 달라요. 그죠? 형은 기억이 발현됐고 철수는 생맥만 발현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철수네 가족 구성원의 핵형이 전부 다 정상이라는 것도 포인트고요. 자, 우리는 정록생명 역시도 X 염색체에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풀면 조금 더 빨리 풀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지금 엄마 같은 경우에는 정상이에요. 지금 기억도 발현이 안 됐고요. 그리고 생명도 발현이 안 됐습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 유전자가 X 염색체에서 열성으로 작용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바로 적용시켜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인 철수부터 한번 볼게요. 핵형이 정상이고 성염색체 구성은 그럼 당연히 XY일 거고요. 그러면 정자인 이 A에 X, Y 둘 다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난자인 B에는 성염색체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조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정자, 비분리가 일어난 난자가 수정했는데 숫자 자체가 멀쩡하게 정상이고 얘는 남자니까 XY 통째로 아버지로부터 받았을 거고요. 어머니로부터는 성염색체를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형이 받은 X 염색체만 엄마한테서 받은 거죠. 자, 그러면 형이 가지고 있는 걸 한번 보자고요. 형은 기억이 발현되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엄마에서는 발견이 안 됐거든요. 안 됐었는데 형에게서만 발현이 됐어요. 그러면 이 A는 결국에는 열성으로 발현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럼 형께 X에 자 A 다시와 생명은 아니니까요. B를 가지고 있을 것이었고요. 자, 철수는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X, B 다시를 가집니다. 그리고 A는 지금 열성이면 발현이 됐을 건데 발현이 안 됐으니까 A를 가질 거고요. 근데 이건 결국엔 누구한테서부터 받은 거다? 아버지한테서부터 받은 거니까 똑같이 공유를 하고 있을 겁니다. 내용을. 요렇게 아버지도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Y는 아버지한테서 받았고 X는 어머니한테 받았으니까 요거 하나는 무조건 어머니도 가집니다. 그런데 나머지 X가요 어떻게 될지는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A만 알 수 있거든요. A 같은 경우에 열성을 하나 갖고 있으면 우성 하나를 가지는 순간 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정상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B가 문제죠. B는 이미 정상인 유전자를 하나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B가 돼도 되고요. B가 다시가 돼도 크게 문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까지 이제 찾았으면 바로 보기 한번 볼게요. 기억. 아버지는 유전병 기억을 나타내지 않는다. 기억은 우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나타냅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요. 그 다음 니은. 형은 어머니에게서 A 다시와 B 다시를 물려받은 건 아니고요. A 다시와 B를 물려받았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니은 다제교나 리을은 맞네요. 자, 그리고 디귿.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 정자 A가 만들어졌다. 이 얘기는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XY를 동시에 받았다는 얘기는 XY가 분열이 되는 감수 1분열에서 이미 분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자 문제들도 4단원 내용들도 여러분들 질문을 받아서 풀이를 다 끝냈고요. 추가적으로 더 질문이 있는 친구들은 별도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상입니다.